미세 시장을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격보다는 거래량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거래량과 동시에 시장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미세 시장을 분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오늘은요, NAR에서 발표한 2025년 1년 동안의 기존주택 거래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시점에 있는 시장을 함께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기존주택 거래를 보실 수가 있는데 202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거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21년 12월 피크였죠.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게 또 많은 건 아니었어요. 왜? 공급이 부족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공급 변목 현상으로 살려는 수요는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래량은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비교를 해보시면은 2021년이 거래량의 피크였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2년으로 넘어오면서 고금리 환경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거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그래프 보시면은 내려왔죠. 2023년 2월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이 좀 반등이 됐었죠. 그러면서 서서히 또 내려오면서 2024년 12월 반등하다 내려가고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멈췄다가 2025년 하반기에 다시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는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디엄 프라이스 중간 가격입니다.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을 보시면은요, 202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톱니바퀴처럼 들쑥날쑥하면서 가격은 유지되고 있다. 가격이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 2021년, 2022년 상반기 때보다는 공급량이 현격하게 증가는 했으나 여전히 미국은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 11월까지의 기록을 보시면은 인벤토리량 자체가 4.2개월까지 갔었다가 2025년 11월, 12월 달 그 구간에서 인벤토리 양이 3.3개월로 또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시장의 기준치인 6개월을 기준으로 하면은 아직까지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여전히 축소된 상황이다. 그러나 공급이 수요보다 더 적기 때문에 가격은 유지되거나 또는 일부 지역에서는 완만한 상승으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은 유지되고 있다. 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기존 주택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락인 효과, 고정 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존 주택의 중간 가격을 보시면은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을 보시면은요, 중간 가격대의 상승폭이 둔화된 거는 맞죠. 그러나 여전히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기존 주택이 거래가 활발한 시장, 지역별로 나눠봤는데 여전히 선벨트 남부 지역이 절반에 가까운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북쪽 12%죠. 서부 19%, 중서부 23%예요. 이미 고밀도 지역, 서부, 동북부 지역은 거래량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하고 있다. 남부 지역은 여전히 거래량이 미국 전역을 기준으로 해서 4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죠. Affordable Price Range. 이런 유효 수요가 현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 시장이다. 이러한 남부 지역에서는 미국 전역의 거래량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거래량의 변화를 한번 보실까요? 거래량의 변화를 보시면은 참 특이한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2025년 1년 동안의 거래량을 비교를 해 보신다면은요, 2025년 1월 2.3%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 2월부터
1월부터 6월까지 보시면은요, 거래 절벽이었다는 거 알 수 있죠? 이제 마이너스 구간까지 갔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요,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을 예측할 수가 없었다. 관세 정책, 불법 이민자 추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부분의 시장이 감막 모드였다. 그래서 멈춘 시장이다 표현을 했죠. 7월부터 거래량이 서서히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9월까지 거래량이 계속해서 반등을 했죠. 10월 달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2% 상승 구간으로 나오죠. 시장 자체가 정상 상승 구간으로 바뀔 수도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었죠. 그런데 11월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0.7%로 거래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월에 보시면은 다시 상승 그래프로 1.4% 증가치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또 감소가 됐는데 다시 또 증가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구조 조정 구간에서 있을 수 있는 거래량의 변화다. 거래량이 굉장히 변덕스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능적 반등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지를 못하고 증가를 했다가 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 회복기에서. 즉 구조 조정기의 끝자락에서 이런 현상들은 발견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조하는 것은 현재 시장을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격보다는 거래량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 시장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미세 시장을 분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3번 정도 낮췄으나 여전히 시장에서 느끼는 회복은 답답한 회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소비자의 신뢰가 아직 회복이 안 됐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적 반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구간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상적인 상승 구간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움직이는 사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결혼을 한다든지 또는 가족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빨리 집의 크기를 바꿔서 옮긴다든지 필수 불가결한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 움직이는 시장이다. 어떤 유형별로 멀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기능적 반등 이 부분이 현존하면서 또 지속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거래량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2025년 12월에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그 거래량이 계속해서 반등할 것인가 이런 거를 보셔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더 실질적으로 계약 건수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펜딩 세일즈가 증가하고 있는가, 거래량은 실질적으로 클로징이 된 집 기준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펜딩 세일즈는 거래가 지금 착수된 것, 지금 거래가 착수가 되면은요 클로징이 되는 것은 30일, 60일 이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장을 먼저 읽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펜딩 세일즈의 증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증가가 돼야 되고 취소되는 거 없이 클로징까지 얼마만큼 가느냐도 보셔야 되겠죠. 펜딩에서 클로징으로 전환되는 그 비율이 건전한가, 아니면 중간에 캔슬레이션 레이시 발생하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클로징 된 집이 얼마인가. 펜딩이 100개가 됐는데 클로징은 50개밖에 안 됐다. 그거 자체는 시장 자체가 튼튼한 구조가 안 되어 있다. 구조 조정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10월, 11월, 12월의 펜딩 세일즈 값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NAR 기준입니다. month of month로 비교를 해봤어요. 2025년 10월이었죠. 펜딩 세일즈가요, 전월 대비 1.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벰버 보시면은 3.3% 증가를 했습니다. 디셈버 보시면은 마이너스 9.3%예요. 마이너스 9.3%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기존주택 거래량을 보시면은 2010년 12월에는 1.4% 해가지고 거래가 반등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펜딩 세일즈는 오히려 줄었다. 그 말은 1월, 2월, 3월 통계에서
거래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선반영한 거죠. 펜딩 세일즈의 건수를 보고 1월, 2월에 실질적인 거래량, 클로징이 된 확률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장이 정상 상승 구간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인가, 아니면 여전히 구조가 조정되고 있는 시기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량과 동시에 펜딩 세일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했다, 정상적인 거래량 증가인가, 아니면 기능적 반등인가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미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요,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의 기간, 그리고 매물 가격 대비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제 가격 비교를 또 보셔야 되고요. 매물이 계속해서 증가했는가, 매물이 계속해서 부족한가, 즉 얼마만큼의 매물이 흡수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러한 유동성이 시장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대출 구조가 형성되어 있을 것인가, 또는 MBS 국채 금리의 변동, 스프레드가 얇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시장이 얼마만큼 빨리 회복될 수 있는가, 얼마만큼 빨리 정상 상승 구간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ANAR의 기존주택 거래 보고서를 기준으로 지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더 미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네 번째 저서 트럼프 2.0 시대 새로운 사이클의 기회를 선점하라.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5